대담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에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들 그리고 중요한 이슈들 좀 체크를 해드릴 거고요. 오늘 제 옆에 차영주 IS 경제연구소 소장 나와 계십니다.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는 뭐 일일비를 하지 말아야겠다. 어쨌든 관세는 상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미국 증시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잖아요. 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역사상 세 번째 큰 폭의 상승일 그렇죠. 뭐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하루짜리 안도감인가? 이런 반응이 오늘 시장에는 있는 거고 어찌됐건 점수를 주자면 어제는 쿠션 정도 좀 끼워 넣은 날이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놓고 본다라면 지금 네. 현재 급등락이 일어나다 보니까 투심이 굉장히 이제 불안한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는 전형적인 이제 불안한 장세다라고 일단 표면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표면적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다른 인사이트를 또 말씀드릴 텐데 표면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불안해 보이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기계적인 부분들이다라는 부분들이 나와요. 하락할 때도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로스컷이 나오고 어제 리바운드 할 때도 이것도 프로그램 매매, 매수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저희 이데일리 시청자분들께서 명심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과거에는 이렇게 급락한 이후에는 다시 기다리면 상승이 나왔다. 이런 어떤 상황 논리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탄핵 정국이 나왔을 때 탄핵 이후에는 올라갔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한 건데 지금 이제 그런 분들도 다 손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전대미문의 사태다라는 거죠. 원래 이제 무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인류 역사가 발생하면서 서로 간에 이제 비교 우위론에 따라서 잘하는 거 잘하자. 제가 이재 기자가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재 기자 잘하는 거 잘하고 차영주가 잘하는 거 잘하자라는 건데 이걸 좀 섞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전대미문의 사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는 것은 조금 옳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조금 긴장감을 좀 높이고 오늘 방송 내용에 좀 집중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뭐 대부분의 국가의 관세 유예를 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거는 미국과 중국의 분쟁은 여전하고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장이 반응한 거고요. 그렇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나는 중국과 합의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또 덧붙인 내용이 시진핑 주석과는 진정한 의미의 내 오랜 친구. 이게 해석이 잘못됐나 순간 의심을 했거든요. 예. 예. 어제 이제 한 만화가 이제 미국에서 나왔던 만화가 예. 하나 돌아다녔는데 지금 이제 저랑 이제 마켓 지금 이브라는 이게 있잖아요. 여기 칸마이가 있는 거예요. 서로 전화기를 놓고 이렇게 탁 기대면서 누가 먼저 전화하느냐. 어제 만화가 하나 돌아왔어요. 인간관계도 아니고 밀당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뭐 이재 기자랑 저랑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싸우는 상태인데 뭐 진짜 뭐 애인 밀당하는 것처럼 누가 먼저 전화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죠. 자, 일단 지금 보게 된다라면 이러한 지금 속내를 보게 된다라면 저는 상대적으로 이제부터 인사이트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쫓기고 있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뭐냐면 지금 원래 이제 정치권과 이제 주식시장 경제를 보면 항상 경제를 이긴 정치는 없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하겠다 그랬을 때 처음에 이제 선거 전만 하더라도 그래, 네가 얼마나 하겠어? 그래, 미국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근데 막상 관세를 하고 나니까 저는 시장이 시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장이 관세 얘기만 나오면 급락을 시킨 거죠. 그러다가 유예가 나오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가 급등시켜 줄게. 근데 90일밖에 아니야? 너 서로 이걸 더 끌면 큰일 나라고 저는 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미국 기준으로 볼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자 지금 관세를 하려고 그러는데 뒤에서 자산 시장이 막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되죠? 시진핑과 손을 잡아야 되겠죠. 따라서 지금 현재 G2 간의 전쟁에 있어서 현재 지금 무역 전쟁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지금 현재 중국과의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런 거였었죠. 중국이 반발을 하니까 정말 뭐 우리가 이런 표현이 속된 표현이지만 무슨 갬블러도 아니고 한쪽에서 치고 나오니까 그래 바꾸 콜 그러면서 지금 120%가 넘어가 버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중국도 84%를 때린다라고 그러고 오늘 또 지금 들어오기 전에 뉴스가 나온 게 있어서 우리가 이제 해외여행 가면 면세 품목을 받잖아요. $800 중국에서 사온 것들도 관세 120%를 때리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제 갬블러들 갬블하듯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된다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자 중국처럼 너네 맞받아치지 마. 그러면 이렇게 때릴 거야. 그 다른 나라 그 대신 너네 보복 안 하지. 그럼 다 10%로 낮춰줄게. 이러면서 지금 본보기로 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더군다나 중국은 뭐죠? 사회주의 국가예요. 그래서 고난의 행군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막말로 근데 미국은 불가능하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싸움은 트럼프가 걸었지만 침착하게 대응하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의 대응도 만만치 않은 형국이다. 이게 정말 트럼프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출구 전략으로 뭔가를 찾고 있는 빌미도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영 소장님이 이 이란의 사태를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경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많이 뒤따르긴 해서 그렇죠. 뭐 요즘에 정치 테마주 오르는 것처럼 참 민감한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경제를 이기는 정치는 없다고 없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고요. 지금 중국 쪽에서도 나름 대응을 좀 탄탄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소식 보면은 뭐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미국 관세 폭탄 하에서도 뭐지 14일부터 18일까지 동남아 3개국을 순방한다. 지금 밀착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와 끈을 더 또 조이려고 하는 그렇죠. 상황이고 네. 뭐 그런 흐름으로 흘러가는데 네. 이런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대부분의 국가는 관세가 한 90일 유예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약간은 좀 안심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EU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이 안이 아예 뭐 이게 엔딩이 아니라 네. 협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산 가스를 뭐 수입을 한다라는 얘기하고 있고 뭐 철강에서는 우리도 뭐 유예를 하겠다는 부분이 있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고율 관세이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협정을 시작하려는 흐름들 다 국가적으로 이런 전략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를 좀 주목을 하면서 이 협상을 좀 바라봐야 될지 이것도 좀 궁금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90일 딱 유예를 한 게 공교롭게도 우리 대선과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선을 생각한 게 아니라 네. 우리나라 전국 일정이 지금 예, 딱 진짜 90일 유예를 시켜준 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우리 이제 대통령 지금 이제 여가 됐던 야가 됐던 새로운 분이 나오실 텐데 조기 대선. 그거랑 딱 지금 이제 예. 그 6월 3일 날 맞물려 있다라는 것이 우리한테는 더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자, 또 어떤 특정 국가를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삼고 75개 국가랑 협상을 한다는데 모두가 다 벤치마킹 대상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75개 국가 중에 뭐 어떤 나라는 진짜 에너지를 사는 것도 있고 어떤 나라는 뭐 이렇게 뭐 천연자원을 내주는 나라도 있을 것이고 어떤 나라는 미국과의 어떤 현재 지금 뭐 관세를 그러니까 뭐 부가가치세를 상대적으로 낮춰준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모두가 다 우리의 이제 벤치마킹 대상이다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본다라면 뭐 조선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반사이익이라기보다는 좀 내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냉정히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자, 미국이 관세를 때리고 미국이 필요한 조선을 우리가 배를 만들어주면 관세를 낮춰줄게라고 했을 때 제값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을 우리가 냉정히 따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오해 중에 하나, 저는 오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오해 중에 하나가 미국 배를 만들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할 거야. 오늘 조선주 올라가는 건 다른 이유지만 증가할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모 증권사에서 이제 리포트가 나와서 이제 조선주들이 올라가는데 거기에 그 얘기가 나와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오늘 나온 워딩입니다. 카타르에서 수주한 게 저마진 수주이기 때문에 영업이익 개선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산 배를 수주하는 것이 이익이 날까요? 이 부분 냉정히 따져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결국 실적 개선의 폭이 얼마? 폭이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죠. 네. 역마진이 나올 수도 있죠. 또 LNG 같은 경우 우리가 또 돌이켜보게 된다면 미국 기업들이 이익이 있는데 왜 안 들어갔을까요? 저것도 우리가 상당히 조금 데미지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과 LNG는 우리가 협상 카드로 잘 사용할 수 있긴 하겠는데 여기서 중요한 인사이트를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이데일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조선과 LNG를 수혜주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조선과 LNG를 내주는 거예요. 내주고 나면 목적이 뭐죠? 전반적인 우리 관세를 낮추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확정된 25% 관세 부과를 받고 있는 철강과 자동차를 오히려 사셔야 된다. 이게 역발상이다라는 거죠. 지금 조선과 LNG를 수혜를 본다라는 관점은 단순 비교예요. 근데 저는 그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보다는 내주는 거죠. 협상이라는 건 내주는 거지 얻는 협상은 없어요. 내주고 그 대신 얻을 건 뭐죠? 철강과 자동차 25% 관세가 낮아지면 현재 수준보다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 이게 바로 중요한 인사이트다라는 점을 이데일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명확히 인식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표면적인 거와 인사이트는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협상 카드에서는 조선의 기술력이 활용이 될 거다. 그렇죠. 근데
업황 자체로 봤을 때는 과연 이게 실적 개선이 드라마틱하게 오를 것인가는 예. 의문을 가져야 된다. 그렇죠. 마진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소 우리가 약간의 어떤 균형적인 감각을 갖기 위해서는 당연한 이익이 아니라 이게 과연 이익이 날 수 있는가 정말 면밀히 살펴보시고 재무제표 보시고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오히려 철강과 자동차는 먹을거리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지금 이제 최악의 경우 여기서 더 관세를 때리지는 않잖아요. 25% 부과된 거예요. 25% 부과된 건데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의 목적이 트럼프는 원래 이제 그 거래 기술이라는 책에서 2017년에 나온 건데 꼭 한번 읽어보시는 걸 권한드리는데 선관세 후협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먼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속된 표현 선빵을 먼저 날리고 그다음에 협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편 관세를 10% 낮춰줬습니다만 그 일반 관세 25%는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잖아요. 일반 관세 25%가 남아 있는 것보다 더 할까요?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우리가 보복을 하지 않는 이상 중국처럼 그러면 충분히 낮아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철강주와 자동차는 뭐죠? 25% 관세 부과를 상수로 놓은 상태에서 특히 현대차 기준으로 급락을 한 상태잖아요. 그게 만약에 5% 10%가 더 환원이 돼서 관세 부과가 뭐 15% 10%만 된다라고 본다라면 그게 더군다나 미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좋은 건가요? 아니죠. 지금 이제 제네시스 같은 경우 미국 소비자들 같은 경우도 싸게 살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게 된다라면 저는 오히려 지금은 역발상 하시는 분들이 중기적으로 수익을 더 거둘 수 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 현대차 같은 경우 급등을 해버렸잖아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관세가만 낮춰주면 관세로 빠졌던 종목들이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인사이트를 가져가시는 것이 지금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강조하겠습니다. 네, 차는 뭐 이미 25% 관세가 부과된 건데 리스크를 반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리스크가 최소화되겠네라고 인식하면은 더 그렇죠. 이제부터 새롭게 뛸 올라가는 가능성이 거죠. 있다라는 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예. 지금 거래 기술 책을 꼭 보라라는 예. 말씀해 주셨는데 갑자기 이게 또 생각나는 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요. 그 딥시크에 쓰인 엔비디아 그 칩 예. 있잖아요. H20 요거를 다시 중국 수출기를 좀 열어줬습니다. 좀 의미가 있어 보이거든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앞서서 말씀하신 그 맥과 좀 닿아 있는 것 같기도 예. 하고. 예. 이 부분을 보면 그 거래 기술을 보면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앞부분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나는 성경 구절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구절을 제일 좋아한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진짜 뭐 트럼프가 협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협상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친구들이랑 싸우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사소한 걸로 이제 싸우죠. 그러다 이제 감정적으로 하다가 내가 이 친구랑 끝까지 사생결단을 내지 않는 순간 어느 순간에서 멈춰야죠. 그게 이제 출구 전략이 필요한 거죠. 선은 넘지 말아야 예, 선은 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예. 근데 지금 이제 뭐 100% 넘게 관세를 때렸는데 이게 200% 300% 가면 피해보는 건 누구죠? 결국 미국민들이죠. 아이폰을 지금 뭐 거의 뭐 500만 원 주고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바비 인형 있잖아요. 바비 인형? 예. 예. 미국 그 뭐 정말 딸들을 위해서 사줘야 되는 바비 인형이 $20짜리가 $30, $50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다른 거죠. 데서 만들어서 오니까. 예, 중국에서 만들어서 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도 이걸 마냥 때릴 수는 없어요. 따라서 저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H20 칩 이거 내주자. 어떻게 보면 출구 전략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다 때리는 거 아니다. 이 정도 내주니 중국 니네도 더 이상 때리지 말아라. 중국이 지금 현재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는 많아요. 히토류 여러분들 흔히 생각하는 거 있죠. 더구나 농산물 미국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60%를 중국이 수입해 가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관세를 때려서 이게 안 들어간다라면 이 표들은 다 공화당 표예요. 공화당 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트럼프는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죠. 여기에 이제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거, MS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제재한 여기까지 안 나가더라도 중국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칩 이걸 내준 것은 어떻게 보면 자, 내가 일단 한번 슬쩍 비친 거죠. 이거 뭐 중요한 거 아닌 것 같고 슬쩍 비쳤을 때 과연 중국의 반응이 어떤지 이걸 보는 부분들이다라는 것들이고 중국도 어떻게 보면 그 좀 명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중국도 지금 이렇게 돼서 마냥 좋을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줄 수 있는 건 내주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리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그 액션을 보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카드들을 안 쓰고 있는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 중국도 적당한 수준에서 조금 이게 워워워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흥분할 때 워워워 하는 것처럼 이러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들이 아니겠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글로벌 여러 가지 관세 충격에서 뭐 전문가들이나 뭐 시장이나 경제를 바라보는 이들이 한 목소리로 얘기하는 거가 있습니다. 이건 누구도 반박 못하는 그런 일일 텐데 핵심 기술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기업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 그런 나라나 이런 얘기를 네.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저는 대만을 떠올리게 맞습니다.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TSMC 워낙 글로벌 전 세계 1위 맞습니다. 파운드리인데 애플, 엔비디아의 그 핵심적인 공급 업체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3월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네. 했습니다. 그럼 미국 쪽에서 싫어할 만도 한데 확실한 고객처이기 때문에 버릴 수도 없잖아요. 여기가 되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TSMC 입장에서는 관세 정책이 있고 중국과 지정학적인 리스크 이거 비슷하잖아요. 우리 상황과. 그리고 타국의 대응도 뭐 발빠르게 해야 되고 복합적이거든요. TSMC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소장님의 의견을 좀 궁금했습니다. 네, 그 여러 가지 면도 저도 동의를 합니다. 첫 번째로 본다라면 원래 1분기는 비수기예요. IT 업계에서는 비수기예요. 이제 4분기가 성수기고 네, 3, 4분기가 성수기고 네. 1분기는 이제 비수기. 왜냐하면 사업 계획을 잡는 시기이기 때문에. 근데 1분기에 이제 의례적으로 매출이 늘었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 사재기가 있었다라는 부분들로서 이제 해석이 됩니다. 관세부가 이전에 지금 들어오기 전에 저도 이제 돌아다니는 얘기를 보니까 미국에서 지금 이제 선크림 사재기가 나타나기 시작했답니다. 왜냐하면 우리 화장품도 이제 그렇게 되니까 예, 예. 한국 화장품이 좋으니까 예. 여성들이 선크림을 사재기를 하는 거예요. 여름을 앞두고. 역대급 예고, 무더위 예고.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부분도 그런 있고.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다가 복합하다라는 게 복합적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건 현대차도 마찬가지니까. 근데 TSMC 같은 경우 관세를 때려버리면 누가 불리할까요? 미국이 불리하죠. 결국은 미국 스스로가 불리해지니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흔들리니까 쉽게 관세를 못 때리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예고한 것 중에 아직까지 관세를 못 때리고 있는 게 뭐죠? 바이오는 어제 나왔죠. 반도체예요. 네. 반도체는 아직까지 관세를 못 때리고 있는 거예요. 저거는 미국이 직격탄을 맞으니까. 그래서 이제 TSMC 같은 경우 현재 지금 그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결국 시간과의 싸움일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미리 팔아놓은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걸 길게 끌고 갈 수 없다라면 결국 승자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을 갖고 있는 TSMC, 우리 하이닉스 뭐 이런 기업들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AI 투자 지속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좀 봐야 할 또 그런 종목이나 산업적인 전략이 있으면 마무리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반도체에 대해서는 현재 구간에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AI와 관련돼서 지금 오늘 이제 뭐 뷰노, 루닛 뭐 이런 것들도 좀 올라가고 있고 인공적인 이제 로봇주들도 이런 것들도 좀 올라가고 있는데 AI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은 관세랑 좀 다르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조선 방산, K뷰티, 변압기에 관련된 부분들도 모두가 다 긍정적으로 버울 수 있는 관세랑 무풍지대로 볼 수 있고 인공지능과 연관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오늘 아무튼 민감한 상황 아주 잘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비유적인 표현을 해주니까 더 이해가 쉬웠습니다. 자, 오늘 대담한 대담 함께했고요. 차영조 ISN 경제연구소 소장의 분석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